안녕하세요. 조선미입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불안에 대한 동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요. 제가 그 영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네, 그냥 직감적으로 알 수 있죠. 네, 그때 제가 좀 불안했었어요. 저는 평소에 그렇게 이제 불안을 많이 느끼는 편은 아닌데 아주 오랜만에 제대로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불안할 때 신체 증상을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뭐 청정열차 같은 거 타고 이렇게 쫙 내려올 때 막 그 내장이 확 올라오면서 토할 것 같은 느낌 아시죠?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느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럴 때 막 좀 구토가 날 것 같고 뭐 그런 날아가는 느낌? 장들이. 네, 근데 이제 그런 증상이 시작되면 이제 저는 그걸 이제 불안으로 인지를 합니다. 네, 또 하나 더 있는 증상은 이렇게 약간 심장이 조이면서 숨쉬기가 살짝 어려워지는데, 네, 일상생활에서는 뭐 크게 그럴 일이 없죠. 근데 이제 별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별일 없는데, 내가 불안할 이유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랑 친한 지인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면 잘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모든 불안에 이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그 무의식이 충돌해서 일어나는 이제 신경증적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무의식에 있는 어떤 우리의 성격 요소들이 서로 충돌해서 불안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아와 초자아가 싸울 수 있습니다. 자아는 나조다. 물론 초자아도 납니다. 근데 이제 자아는 나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 싶어. 배고픈데 점심시간이 안 됐는데 그냥 가서 먹고 싶어. 이런 게 자아죠. 근데 초자아는 안 돼. 점심시간도 아닌데 왜 먹어? 야, 상사가 보고 있어. 너가 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면 어떡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초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성격 안에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면 불안을 느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정상적이거나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불안을 많이 느끼는 분들은 뭐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권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조금 불안의 다른 측면이고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제 현실에 대한 거죠. 현실적으로 내가 시간이 없는데 이걸 빨리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아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나 심장이 쿵쿵쿵쿵 뛰는 그런 일이겠죠. 근데 이제 저는 대체로 이제 생활이 일정하기 때문에 모호한 불안을 느끼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당시라고 해봤자 2주 전인데 그냥 계속 막 그 약간 숨쉬기가 어려우면서 그 왜 머릿속이 좀 하얗게 된다 그러죠. 머릿속이 하얗게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이제 저는 하얗다기보다 이제 뿌연 연기가 찬 느낌인데, 왜 이러지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만들고도 왜 이러지 그러다가 뭔가 제가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뭔가 이렇게, 근데 딱히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뭔가 생각이 돌아가고 있고 선명하지는 않은데 그 시간이 계속되니까 이제 두통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항상 너무 생각이 많다, 머리가 아프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을 하는데 왜 생각의 내용을 모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면, 그때 이제 제대로 한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방송까지 했는데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불안하다는 건 뭔가 내가 위협에 처했다는 거다. 이제 이게 기본 가설입니다. 뭔가 내가 위험한 일에 처했으니까, 뭐 위험이라는 게 옛날처럼 뭐 사고가 난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원시시대의 그 위험이 아니고, 우리 각종 뭐 스트레스 있잖아요.
뭐 마감일을 지켜야 한다거나 뭐 이거를 이 정도는 아니고 좀 더 잘해야 된다거나 뭐 누구를 만나야 하는데 뭐 좀 나를 잘 보여야 한다거나 이런 게 다 위험이죠. 현대인의 위험. 그래서 최근에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꼼꼼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냥 늘 비슷한 일상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집에 가다가 제가 어떤 똑같은 생각을 반복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이 방송을 시작할 때처럼 안녕하세요, 조선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이런 말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방송을 오래 했는데 뭐 물론 방송을 만들 때마다 긴장이 되긴 합니다. 근데 왜 이 말을 또 계속 하고 있지? 안녕하세요, 조선. 이번 시간은 했는데 청소년 상담과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런 말을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원인을 알게 됐어요. 한 몇 주 전에 그 청소년 상담사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제 연락이 왔는데 저한테 이러닝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이제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그런 교육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주제가 청소년 상담과 약물 치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제 약물 치료니까 제가 잘 아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다 그랬어요.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약물 치료를 뭐 이렇게 하나하나 알려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청소년 중에서도 약물 치료가 필요한 이제 아이들이 있다면 그 상담사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좀 안내해 줄 정도의 콘텐츠를 만들어 달라. 딱 제가 아는 수준이더라고요. 뭐 무슨 약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는 상담만 갖고 안 되겠어 라든지 야, 너는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 뭐 자살 사고가 심하거나 이미 시도를 했으면 입원을 해야 되거든요. 정말 임상심리학자가 잘 할 수 있는 일이라 그럼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연락이 왔는데 거기에 이제 진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단은 다른 선생님이 하기로 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청소년기에는 이제 그 조현병 발생률이 확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울증 발생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중에 정말 다수는 병원에 보내야 되거든요. 이제 진단을 얘기하지 말라니까 확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죠. 상담을 받으러 왔는데 너는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어떤 경우인지는 알려주지 않을래. 왜냐하면 딴 선생님이 얘기할 거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커리큘럼은 잘못 짠 거죠. 그쪽 그 주최 측에서.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짰다니까 이제 그걸 빼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생각하니까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병리가 스트레스가 있으면 상담을 해야 되지만 병적인 면이 있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제 청소년 상담을 해보면은 저처럼 알 수 있는데 뭐 똑같이 친구랑 뭐 사이가 안 좋아요 라든지 누군가 나를 따돌려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친구 관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는 이제 조현병도 있고 또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본적인 뭐 가정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청소년들의 문제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다 집어던져놨던 심리학 개론, 발달 정신병리학, 발달 심리학 이제 이런 책들을 한 10권쯤 뒤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잘하는 게 내용을 딱 보고 축약해서 강의해야 될 내용, 뭐 이건 안 중요한 것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내용을 빼고 하라니까 머리가 아프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제가 그냥 잘할 수 있어 뭐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제 입에 익지 않는 거죠. 입에 익지 않고 계속 말을 헤매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매일 차를 타고 가면서 안녕하세요 조선 이거를 끊임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도 굉장히 많이 찾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제가 이제 대면 강의는 별로 어렵지 않게 하는 편인데
그 비대면 강의는 이렇게 벽을 보고 하거든요. 저쪽에 이제 카메라가 이제 지금 이 영상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카메라를 보고 마치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듯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유튜브 처음 할 때는 여기 컴퓨터 화면에다가 이렇게 청중 사진을 띄워놓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은 그냥 하는데 이렇게 청중도 제가 모르는 사람 얼굴을 띄우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들 얼굴을 쭉 띄워놨는데 거기 우리 애들 애기 사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막 혼자 웃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이제 뭐 이러닝 콘텐츠를 만드는데 이제 세트장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막 조명 막 비치고 막 앞에 있는데 이렇게 손짓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런 근데 그런 걸 몇 번 해봤는데 대박 망쳤습니다. 대박 망쳐서 저는 너무 죄송하고 이제 그냥 그분들이 얘기는 안 했지만 이거 곤란한데 뭐 이런 눈치를 좀 챈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버 대학에서 하는 것 같은 강의는 나는 정말 힘들다. 근데 그거를 이제 4개를 동시에 별로 할 말도 없는데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그게 모호한 불안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천천히 생각하고 이유를 확인하니까 그 모호함은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었는데 이제 다른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있는 제 친구가 야간 대학원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 못해 했더니 강사료 많이 줄게. 또 약하잖아요 돈에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인데 그랬더니 경영대학원 그 학생들이 하기엔 이제 뭐 직업인들보다 이제 중간관리자 이상 오는데 이제 남자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주 이제 밤에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또 친구가 부탁하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저한테 이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예전에 법무부 연수원에서 하는 강의가 있었는데 이제 그 대상은 교정국이라는 데는 왜 감옥 수감자들 관리하는 그런 공무원이에요. 이제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벽인 줄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돌하루방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쫙 50명 앉아갖고 듣는지 안 듣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표정 변화가 없어서. 근데 이제 한 30분쯤 지나면 1명, 2명씩 이렇게 눈을 감습니다. 졸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낯서니까 이제 막 최선을 다해서 제가 또 감옥이 어떤 데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강의 제목이 수감자들의 자살 예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살에 대한 얘기는 하지만 또 수감자들이 또 뭐 얼마나 자살 시도를 하고 뭐 어떤 이유로 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다 지방에서 이제 연수교육을 받으러 이제 서울에 온 거기 때문에 피곤하기도 하셨나봐요. 간밤에 좀 거하게 술자리를. 그래서 한 2시간쯤 이렇게 아무 메아리도 없는 벽을 보고 강의를 한 느낌? 진짜 힘을 많이 뺐는데 이제 끝나고 나서 후에 질문 있으면 이제 하라고. 근데 또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끝낼라 했더니 이제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게 정말 구세주 같았죠. 그래서 질문을 해보시라고 했더니 옛말에 보면 죽는다 하는 놈 있으면 그럼 죽으라고 하면 안 죽는다는데 그런 방법은 어떠냐고. 웃지도 않고 진지하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진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왜 그러냐면요 하고 설명을 하고 났는데 이제 다시는 법무부 연수원 강의는 안 한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 정말 강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 강의를 부탁하신 분이 제가 박사 논문도 심사해드려서 이제 개인적으로 되게 친한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로운 구석으로 몰아가지? 자, 근데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에 이 2가지 강의가 동시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벽을 보고 해야 되는, 벽을 보고 내용도 모르는 말을 끊기지 않고 쭉 해야 되는 그 이러닝 강의. 또 하나는 그 아저씨들의 묵묵한 차가운 굳어버린 표정을 보면서 또 이제 2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 매주. 그래서
일상적으로 있는 강의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이제 불안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찾으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뭉게뭉게 떠도는 그 구름과 두통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걸 어떻게 하지? 그전에는 뭘 해야 하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왜 이렇게 머릿속에 왜 깔끔치가 않지 했는데 지금은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모호함은 좀 줄었어요. 그래서 일단 두통이 이렇게 하니까 좀 줄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는 내가 뭘 해결해야 되지? 이제 강의는 준비를 당연히 하죠. 강의 준비를 하고 뭔가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여러분 혹시 이 화면 보이시죠? 제가 이 PPT 템플릿을 이제 봄 분위기로 하나를 다운받았는데 배치를 하다 보니까 제가 꽃 같지 않나요? 꽃잎 바로 위에 색깔 틱틱한 그런 색깔이 칙칙한 꽃처럼 나왔네요. 저 오렌지색이 정말 예쁜데 혹시 이거 산만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계절이 화사하니까 이 PPT 배경이라도 보시고 좀 화사한 기분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자, 하던 얘기를 계속하면 내가 이 힘든 강의를 하게 됐어. 2개나. 근데 좀 더 아니면 예전보다 숙련되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할 때 이거 꼭 해결해야 되나? 예전에는 잘 못했죠. 익숙하지도 않고 되게 어버버하고 집에 갈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도 사람인데 뭐 요 정도는 해야 된다 이런 기준 있잖아요. 그래서 막 다시는 하지 말자거나 앞으로는 좀 준비를 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까먹은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좀 잘 하기 위해서 노력을 들여야 되나? 꼭 그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좀 현실감을 갖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감을 갖는다는 건 내가 이게 진짜 연습해서 되는 문제인가? 나는 원래 이런 온라인 강의를 주로 하는 사람이 아닌데 꼭 이것까지 연습해서 좀 더 잘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면 이제 쉽게 말하면 뭐 꼭 잘해야 돼? 대충 하면 되지 않아? 이제 요겁니다. 대충 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대충 하는 건 당일만 괴로우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그 강의를 다시 볼 건 아니잖아요. 이제 제가 보는 게 아니라 상담사분들이 보는 거니까 저 강사는 강의도 못하네 하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좀 그 비판적인 시각을 설파하겠죠. 근데 이제 그래 그럼 대충 하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또 다른 생각이. 요즘은 온라인 강의 외에는 별로 강의 의뢰가 없습니다. 모든 곳이 그래요. 코로나가 딱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온라인 강의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오프라인으로 강의를 마지막으로 한 게 기억나지 않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 온라인 강의가 정말 대세가 될 텐데 이거를 잘 못하면 내가 강의를 할 때마다 괴롭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현실감을 갖고 해야 되겠다. 그냥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지만 온라인 강의를 좀 더 숙달되게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라고 판단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뭔가를 하나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하면서 미래에 대한 준비도 해야겠다고 생각. 미래라는 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지? 이렇게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의 완벽주의 때문인가?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강의만 잘하면 되지 온라인 강의까지 잘해야 돼? 이거 너무 완벽주의 아니야? 저는 또 이제 아주 완벽주의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완벽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에너지 소지는 좀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이래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온라인 강의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완벽주의적인 생각인가? 내가 원치 않은데 떠맡은 건가?
왜냐면 이제 약물 치료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건 내 일이 아닌데 이렇게 했는데 그쪽 분이 다급하게 이제 의사분이 오시면 뭐 약물 요소랑 뭐 반감기랑 이런 걸 쭉 해주실 것 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꼭 의사분이 안 하셔도 된다고. 그리고 이제 의사가 약물 치료에서 하면 정말 전문적인 내용을 할 것임을 저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또 꼭 내가 해야 될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원치 않았는데 내가 너무 쉽게 떠맡았나 이런 생각. 그 다음에 그냥 뭔가 부탁을 하면 왠지 해줘야 될 것 같아서 떠맡은 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이 생각들을 해놔야 그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겼을 때 네, 그거는 제가 다른 분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하고 빨리 말하잖아요. 그리고 이거 해야 될까 하면은 대부분 이제 하면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이렇게 머릿속으로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생각을 해 놓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이렇게 무조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더 좋은 방법이 있나 생각해 볼게요. 이러면 이제 상대방도 별로 거부감이 크지 않고 뭐 더 좋은 강사를 소개시켜 준다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일은 누구 엄마가 맡아줘야 될 것 같아. 이 일은 누구누구 씨가 좀 해줘. 그러면 제가 더 잘하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근데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가 아니죠.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을 찾은 다음에 제가 이분 한 거 봤는데 저보다는 잘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이제 보통 저도 모르는 분이 부탁을 했을 때 제가 더 잘하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도 많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들을 꼼꼼하게 생각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런 강의를 맡은 이유에 대해서 한번 나 자신을 분석을 해봤어요. 저는 약간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근데 약간의 완벽주의라는 게 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른데 뭘 하나 맡아서 그거를 완벽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영역이 생기면 그거를 좀 꼭 해보고 싶어 하는 완벽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도 그렇고 방송 같은 경우에 저랑 비슷한 일을 하는 분들 중에 방송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방송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일단 이렇게 전 국민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런 이제 대중매체의 얼굴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긴장되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또 특징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A는 A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분들은 교수님 A를 좀 B라고 얘기해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뭔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살짝 내려놔야 되는 그런 방송적인 상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 뭐 때로는 옷도 신경 쓰고 화장도 신경 써야 된다는 그런 게 있어서 제 지인들 중 다수는 방송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또 해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하고요. 또 누가 교과서를 쓰자 그러면 교과서도 써봐야지 뭐 이제 이런 완벽주의가 있어요. 모든 영역 골고루. 근데 이제 이런 욕심이라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일을 좀 쉽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요 정도 하면 되지 않아? 하고 늘 실제로 드는 생각보다 한 70%로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고 아주 빠르게 어렵지 않은 일이야 이렇게 이건 고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일이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 이렇게 디테일은 확 빼고 이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걸 하려면 뭘 어디를 또 가야 되고 어디서 자료를 받아야 되고 부탁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싹 빼고 생각하는 거죠. 나중에 개고생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시간은 촉박하게 해요. 약간 3일쯤 걸릴 것 같은데 그럼 이제 2일 반 남았을 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판에 막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뭐 어떡하지? 잠을 자지 말아야 되나? 하고 이제 끝 마무리가 좀 대충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뒤에를 잘 못해요. 뒤쪽의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뒤쪽의 완성도가 많이 요구되는 일은 그거는 진짜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일을 잘 안 맡습니다.
불안해서 제 얘기로 갔는데요. 그냥 이번에 애매한 불안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앞으로 피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런 면에서 한번 정리를 해본 거죠. 애매한 모호한 불안이 있다면 뭔가 나한테 위험이 닥쳤다고 느끼는데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생겼는지 생활의 전반을 이제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아마 저는 아이들을 처음 어린이집에 보낸다든지 처음 입학을 시킨다든지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학년이 올라간다든지 뭐 학원을 새로 간다든지 이런 어머니들이 이런 불안을 많이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그 불안은 아까 여기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이 단계에서 끝나야 됩니다. 왜냐면 아이를 새로 학교에 보내는데 불안하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시기에 누구나 느끼는 불안이야. 그러니까 문제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아이가 학교 생활에 적응하면 그뿐이야. 애매할 거 없어. 그냥 당연히 불안한 거야. 달달한 거나 먹어볼까?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뭐가 원인인지 모르면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막 문제집을 보면 문제집이 막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EBS를 보면 저거를 꼭 보게 해야 될 것 같고 딴 애들 학원 가는 거 보면 학원을 하나 더 보내야 될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산만한 생각들이 떠오른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집이면 문제집에서도 끝나지 않고 무슨 문제집이 더 좋지? 딴 애들은 무슨 문제집을 쓰지? 그리고 뭐 학원이면 애들이 어디를 많이 가지? 저기서 오는 애 그동안 몰랐는데 저 학원에 다니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가지에 가지를 치면서 이제 감당 안 되는 수준으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머리가 아프면 기분이 더 안 좋아지고 이제 화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변화, 자연스러운 변화에 따른 불안은 애매하긴 하지만 그냥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그냥 조금 더 기다린다. 그렇지만 괴롭긴 하다. 네. 그래서 저는 저의 일하는 스타일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불안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오늘 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라는 건 오프라인 강의가 2개 새로 제안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법원 일을 좀 하고 있는데요. 법원 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이혼을 앞둔 부부들이 양육권을 갖고 서로 내가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 내가 안 키우겠다고 하는 부부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재판부에서는 이제 전문가한테 사례를 맡깁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 부모 다 보고 이제 어떤 부모 중에 어떤 쪽이 키우는 게 더 나은지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양육비 산출을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의견을 주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게 새로 다시 그동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없어졌다 다시 시작이 됐고 또 이제 한 가지 일을 더 맡게 됐어요. 무슨 양성평등위원회라는 이제 법무부 안에 이제 어떤 기구인 것 같은데요. 이 양성평등 관련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마 나라에서 이제 지정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걸 맡아달라고 그 위촉 뭐 이런 걸 위촉은 그들이 하는 건가 보네요. 어쨌든 위원을 해달라는 요청이 와서 아까 이거죠. 약간의 완벽주의.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은 해봐야 될 것 같은. 이제 양성평등 문제 저는 이제 아직 본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이제 동성애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좀 만나긴 했지만 이렇게 사회적으로 양성평등 문제가 이슈화가 되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를 직접 접촉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아, 또 뭐 하면 되지. 이렇게 해서 할게요. 아, 또 했네요. 지금 보니까. 새로운 일이네, 해야지. 아, 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들겠어? 그냥 하면 되지. 아, 네. 근데 이 상담 시스템은 이런 고민이 있는 사람들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클릭해서 나는 이분한테 상담할게요 하고 선택하는 시스템이래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제가 잘한다는 소문이 나면 엄청 밀릴 수 있겠죠. 일부러 잘 못할 수는 없고, 예, 다른 분이 잘한다는 소문이 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을 쉽게 생각하죠. 네, 예, 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해드린 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불안이 마음을 지배할 때는 저처럼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시고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생활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